이제 청소년 내담자 중에서 상담의 효과가 없다. 이제 상담을 좀 여러 번 받은 효과가 없다 하는 내담자에게 어떻게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상담 방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담을 이제 이전에 여러 번 받았는데 그게 상담을 어떻게 오게 됐냐, 그럼 부모님이 원해서 대부분 청소년들 오게 되면 비자발적 내담자예요. 그런데 이제 왔을 때 이 비자발적 내담자가 상담에 올 때는 상담을 의뢰한 대상자인 부모와 내담자 관계가 어떤가를 보는 게 비자발적 내담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 상담을 의뢰한 부모가 이 내담자에게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대상이라면 그 대상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부를 하게 된다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자기의 생존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한 청소년은 생존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정서적인 영향력이 절대적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어린 유아들이 가지는 그런 애착 불안, 애착 공포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보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도 절대적인 영향력의 대상인지, 그래서 대상관계적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시그니피컨트 펄슨,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력인 사람인지, 이제 그러면은 이 영향력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서적인 영향에서 실제로 분리를 하거나 이 사람이 사라지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분리불안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부탁한 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정보들을 쭉 보면은 어렸을 때 유아기의 발달사적으로 어떤 엄마 죽지 마, 엄마는 오래 살아야 돼, 엄마 내 옆에 있어야 돼, 난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 엄마 오래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나 커서나 엄마, 이렇게 그 주로 주 양육자에 대해서 죽지 말고 오래 살아, 영원히 살아, 내 옆에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관계가 좋을 수는 있어요, 피상적으로. 그러나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불안이 작동되는 거죠. 어떤 불안?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또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그런 불안이 작동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상자에게 대해서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는 욕구가 있어요. 왜? 나를 버리지 않으려니까 내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 영향력 있는 대상에. 그러니까 상담에 오는 비자발적인 경우 상담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상담을 가고 싶지 않더라도 들어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상담자가 캐치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관계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중요한 어떤 펄슨일 때, 대상자일 때 내담자의 마음에는 어떤 심리가 있나를 조금 우리가 이제 그려보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중요한 요인이라고 파악했으면 두 번째, 내담자의 심리는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엄마 죽지 마, 아빠 죽지 마, 내 옆에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친근함과 친밀함을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아이, 괜찮은 사람, 이런 이제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으로 대부분 성장이 되어져요. 왜? 그래야 내 옆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주었던 주지 않던 어쨌든 이 어린 유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시키지 않는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뭘 형성하냐 그러면 실망시키지 않으면은 양육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 애는 공부도 잘하고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 알아서 자기 일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 공부도 잘하고 별로 크게 문제를 안 일으켜요. 이제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이게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완벽주의라는 것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 발달사적으로. 왜? 내가 그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부모에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낸 게 완벽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모습이 이제
뭐 되어서 공부라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인 그 구도의 심리적인 것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완벽주의라는 것 안에 뭐냐면 개인마다 다르지만 거의다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 좋은 사람에서는 빈틈이 없고 그냥 뭔가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 완벽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 완벽주의 안의 내용은 그림을 갖고 있는 내담자마다 다 달라요. 심리는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완벽주의 안에 기본적인 공동 커버는 버려질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완벽주의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심리는 이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자라나다 보면 우리가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이 왼손이 내담자예요. 오른손이 부모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항상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고 막 이런 관계들이 일어나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이 아동이 유아기 때 여기에 거대한 그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가 여기에 있어. 이렇게 있어요. 거대한 부모가 영향력을 미치는 하늘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영향에 내가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완벽주의라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완벽주의를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흠이 생기면은 이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떠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이거를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만 가면 되는데 문제는 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화도 나고 짜증이 나면은 표출하기도 하고 싫어. 이렇게 이제 이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싫어. 엄마 마녀야. 엄마 나를 갖다가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마음을 표현하면서 세 부분의 이 부정적인 것들을 표출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상태가 되어야지 사실은 이 감정들이 갈등이 있었다 풀어지고 엄마 싫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이고 그래 엄마가 좀 마녀 같지. 아유 엄마가 마녀 같아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감정들이 풀어지면서 또 이렇게 평행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있다가 이러면 또 부딪히고 평행이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 감정들이 해소되어지면서 갈등과 이런 해결이라는 부분들을 계속하면서 정서가 어튠되어지는 과정을 대부분 하면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이 애착 불안정에 대한 부분에서 불안전 애착에서 지금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내담자가 애착 불안도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갈등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계속 이 유아가 완벽주의라고 이 중요한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이 형태만 해왔다면 한 번도 갈등에 대한 부분을 터트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유아의 입장에서 뭔만 한 거예요? 계속 이 완벽주의 모습으로 완벽주의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이 기대하는 사람의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었다가 또 이 사람이 기분이 확 돌아. 그러면 또 이것도 화가 나서 터트리고 싶은데 여기가 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약하든 강하든 너무 약하면 이거를 터트리지 못하고 내가 여기를 맞춰줘야 된다 생각해서 또 완벽주의 안에 이런 벽을 또 쌓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뭐 청소년들은 살을 빼야 된다, 다이어트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다가 또 이런 것을 또 만들 수 있고 계속해서 이런 이 짐들의 완벽주의를 더 많이 갖고 이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담실에 올 때는 이 모습만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내담자들을 만나면 실제로 그 부모를 때려버리고 싶고 어떤 경우는 정말 막 뒤통수를 갈겨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보통 하다가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도조차 안 한 내담자라면은 굉장히 이 짐이 무겁다는 거죠. 완벽주의 짐이.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 완벽주의 짐으로만 이게 바라보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짐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 짐을 다루는 것은 조금 뒤에 하고 우선 이걸 받추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담자의 힘든 그 부분을 조금 더
그 입장에서 공감하는 게 필요하죠. 진짜 이게 무거웠겠다, 힘들었겠다, 정말 후려쳐 버리고 싶었겠다. 그런 이제 이 감정들을 내담자 입장에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부모한테도 이걸 하고 싶은데 못 했는데 지금 상담 시간에서도 이거를 이제 다루어 버리면은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부담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라포를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담자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하니까. 그래서 상담자가 이런 내담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 내담자 심리 구조를 심리 검사와 함께 그림을 싹 그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라포가 형성이 돼. 왜? 내담자가 더구나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전체를 굉장히 파악하는 것이 발달돼 있으면 이미 이걸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림이 나는 버리면 안 된다는데 이거를 너무 힘이 약해. 왜? 엄마가 맨날 아빠가 내가 뭐라 하면 징징 울고 막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모르면 알잖아요. 저렇게 힘이 약해갖고 참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엄마가 해주면 돼. 아빠가. 그게 뭐예요? 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완벽주의 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심리검사와 함께 면밀하게 딱 그림을 그려서 이제 왜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서 내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거야. 첫째는 이 감정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완벽주의에 대한 짐. 세 번째는 내가 사실은 부모한테 이것을 싸우고 싶고 때리고 싶은데 그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두려움이거든요. 그 밑박에. 어떤 두려움? 버려질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룰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그림을 그려주면은, 이제 공감만 해주는 것은 이런 스마트한 내담자들은 효과성을 인정 못 해요. 이야기만 들어줬다고 끝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굉장히 스마트하고 자기에 대한 그 이 내성 능력, 자기를 보는 힘들이 있잖아요. 뭘 보고 아냐면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스스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대처 방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질문하거나 기타 어떻게 하는 것들은 내담자의 손바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 그림을 그려주고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할 거다. 그래서 동의를 하느냐. 근데 이 부분은 우리 민들레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 마음을 열고 같이 합류하게 돼요. 협력적 관계로. 그게 이제 전체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